88년 인생의 은퇴 스토리, 가난하게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이것.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내가 평생 일한 만큼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노후엔 돈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특히 88년을 살아온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에 집중할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결정하는 큰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도 꼭 끊어야 할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난하게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지출 습관과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가겠습니다. 1.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가장 큰 적, 불필요한 소비. 우리는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돈을 좀 편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죠. 이때 매일 커피 한 잔 외식,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 충동적 소비 같은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노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소액 지출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달 수십,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면 결국 은퇴 준비에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고정비성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노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하루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사 마시면 한 달에 약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다면 이 지출은 사치일 뿐입니다. 2. 사례 1 김씨 부부의 커피 습관 탈출기. 김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몇 년 후 두 분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어느 날 김씨 부인이 인터넷에서 커피 한 잔이 1년에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하는 글을 읽고는 부부가 함께 지출 습관을 점검했어요. 그 결과 커피숍 이용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습관으로 바꿨죠. 연간 180만 원가량 절약한 돈으로 건강검진과 취미 생활에 투자하면서 삶의 질도 높아졌답니다. 3. 사례 2 박씨 아저씨의 구독 서비스 함정. 박씨 아저씨는 은퇴 전에 각종 OTT 서비스, 뉴스 구독, 전자책 구독, 헬스장 회원권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어요. 작은 금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유지했는데 막상 은퇴 후 월급이 끊기자 부담이 컸죠. 결국 박씨 아저씨는 구독 서비스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끊었어요. 덕분에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크게 줄었고 그 돈을 저축과 비상금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4. 사례 3이 아줌마의 외식과 배달 중단 선언. 이씨 아줌마는 은퇴 전에도 워낙 바빠서 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게 편하기도 했고 맛있는 걸 먹는 게 낙이기도 했죠. 하지만 은퇴 후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아줌마는 직접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껴지는 걸 느끼면서 큰 만족을 얻었죠. 외식과 배달 비용을 줄여서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한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덜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5. 끊어야 할 이것이 결국 행복으로 돌아온다. 결국 은퇴 후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지출들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심리적인 위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걸 끊었을 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약을 희생이나 포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은퇴 자산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돈을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 등 정말 중요한 데 쓸 수 있으니까요. 6. 은퇴 준비, 작은 습관부터 바꾸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매달 반복되는 작은 소비를 점검하자. 내가 왜 이걸 쓰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소비하자. 불필요한 구독, 외식, 충동 구매부터 하나씩 끊자. 절약한 돈은 반드시 저축하거나 투자에 돌리자. 그리고 돈뿐 아니라 건강과 관계에도 투자하자. 은퇴 준비는 결국 습관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88년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꼭 이것을 끊고 행복한 은퇴 준비 시작해보세요. 앞에서 불필요한 지출 습관을 끊는 게 은퇴 후 가난을 피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즉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과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게.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과 자산 관리. 아무리 소비 습관을 고치고 지출을 줄여도 결국 은퇴 후에는 수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까지 생각해야 해요. 과학적 연구와 경제 데이터들도 증명하죠.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인출율 세이프 위드드로월 레이트를 계산하는데, 은퇴 자산을 일정 비율로 조금씩 인출하면서도 자산 고갈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이때 중요한 건 자산이 시간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복리의 마법과 자산 배분. 먼저 은퇴 전과 은퇴 후 모두 복리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복리란 투자 수익이 다시 투자되어 수익을 불리는 현상인데, 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10년간 5% 복리 수익을 올리면 단순히 50% 수익이 아니라 약 63% 수익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은퇴 준비 자산은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장기적인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연평균 약 67%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단순한 저축보다 훨씬 큰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에도 가능한 소득 창출 방법. 하지만 투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병행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은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끊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살려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임대소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입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을 활용한 창업,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것도 방법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죠. 3. 사례 최씨 할아버지의 투자와 부업 병행. 최씨 할아버지는 은퇴 전부터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취미였던 글쓰기와 강의를 병행하며 약간의 부수입도 창출했죠. 그 결과 단순히 절약만 하는 노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생기면서 여유롭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절약 투자 소득 창출이 은퇴 준비 3박자. 즉, 은퇴 준비는 절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끊고 복리의 힘을 활용한 현명한 투자와 자산 배분으로 자산을 불리며 은퇴 후 소득 창출 방법을 병행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88년 인생을 마감할 때 가난하지 않고 진짜 내 인생다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